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뭔가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르죠? 네, 오늘은요,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저를 위해 옥천까지 달려와 주신 게스트 이고은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림이 고등학교 친구 네. 천안 사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저 혼자 방송을 하다가 누구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 시간은요, 우리 고은 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은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은 씨, 현재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저는 네, 25입니다. 혹시 몇 월생이세요? 5월이요. 지금 사는 곳은 천안이죠? 네네. 대학 졸업하고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청주 쪽에서 사셨죠? 맞습니다. 맞죠? 어떤 이유로 옥천에 오게 됐나요? 세림이가 네.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맨날 라디오를 찍는다. 무슨 라디오? 겸사겸사 볼 겸 왔습니다. 네. 저랑 친구잖아요. 네. 근데 저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나세요? 납니다. 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요? 좀 순화해 주세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생물 동아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 친해진 거죠. 네, 그쵸. 맞죠. 네. 이렇게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같은 반도 된 적 없고 그냥 진짜 옆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계기는 혹시나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은 씨, 그럼 혹시 옥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옥천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아직도 옥천인지 옥산인지 네? 오는 내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오는 내내 헷갈렸는데 네. 옥천이더군요. 네, 인연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그럼.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 옥천에서 좀 이따가 갈 거잖아요. 네. 한번 옥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고은 씨, 평소 텐션이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조신하게 있어야죠. 왜?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네, 그러면 또 제가 예상 질문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고은 씨는 MBTI가 뭘까요? 저는 아십니까 혹시? 저 T밖에 모르겠어요. S ESTP? J입니다. J예요? 네. ESTJ예요? 네, 당신의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분은 최근에 S에서 N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분은 군대 계시다가 상상력이 풍부해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고 저는 이제 제 MBTI 아세요 혹시?
인프핏이지 않습니까? 아시네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또 J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F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고은 씨랑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사뭇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다른 부분이 엄청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죠, 맞죠. 혹시 고은 씨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 항상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서? 항상 세리미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 스토리요. 스토리를 잠깐 봤을 뿐인데 그게 네. 감정이 진짜요? 드러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스토리에서 저는 보통 스토리를 네. 음식 사진이나 네. 뭐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 음. 이런 걸 올리는데 저도 그런 거 올리지 않나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멘트? 멘트가 상당히 감성적이지 정말요?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티가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올렸다. 지금 말하실 때 굉장히 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저랑 MBTI가 완전 반대인데 이렇게 친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MBTI는 재미로 봅시다. 맞죠? 네, 이어서 또 질문이 있어요, 고은 씨. 혹시 좋아하는 뭐 음식이나 뭐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음식은 원래 돈까스였는데 돈까스 좋아하세요? 저 돈까스 네. 싫어하는데. 어라라? 돈까스였는데 요즘 약간 돈태기가 왔어요. 돈되게 오셨어요? 네.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요즘 돈까스를 안 먹고 네. 뭘 드시죠? 집에서? 집에서? 그냥 평소에 막 좋아하는 음식 뭐 고기나 뭐 생선,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육류? 육류를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싫어하는 음식 저 알아요. 뭔데요? 마라탕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맞죠? 알았지? 그거 말하려 했는데. 마라탕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향신료 들어간 걸 잘 못 드시나 봐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마라탕은 약간 네. 냄새가 겉에만 도는 느낌? 근데 한 번밖에 안 드셔봤지 않아요?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어요. 드셔보시긴 했어요? 한 번. 한 번? 근데 나중에 저도 한 번 먹었을 때 진짜 나중에 절대 안 먹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다시 도전할 그런 생각 아예 없으신가요? 죽기 전엔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럼 네. 저랑 같이 가요. 예. 네,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좋아하는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영화. 네. 아니면 뭐 요즘 보고 있는 거?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영화는 네. 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는요? 드라마는 네. 진짜 잘 안 보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더 글로리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진짜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저 하루 만에 다 봤거든요. 오, 하루 만에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쪼개서 정말요? 봤습니다. 더글로리를 보시구나. 다음 주인가? 시즌 2가 돌아오지 않나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뭐 혹시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배우? 김우빈 좋아하세요? 원래 김우빈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로 시작하는? 네, 잘 기억 안 나요 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우빈으로 바뀌셨구나. 근데 그것도 그나마 꼽아보자면 그나마 네, 꼽아보자면. 가장 최근에 한 3, 4년 전? 최근이 아닌데요, 이거는.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상형도 김우빈 씨이신 건가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은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고은 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은 씨 첫 번째 신청곡이 뭔가요? 저는 코스믹 보이의 네. Can I Lov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믹스 보이의 Can I Love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왜 표정이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코스믹 보이. 네. 코스믹 보이의 Can I Love 듣고 왔는데요.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구가 된 지 좀 꽤 됐잖아요, 저희가. 근데 평소에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네요. 맞죠, 맞죠. 알 일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노래방 가면 이상한 거나 부르고. 이상한 거요? 아니,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방용 노래가 따로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코너 1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코너 1은 아시다시피 나의 옛날 일기를 낭독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고은 씨의 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고은 씨, 오늘 준비한 일기가 뭔가요? 오늘은 네. 우산과 네. 네. 시험을 마치고라는 일기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어라라?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네네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우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산. 오늘 학교에 우산을 갖고 갔다. 하지만 나는 징크스가 있다. 우산을 가져간 날은 비가 안 오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날은 비가 온다. 그래서 실내학 가방에 넣고 다녀도 비가 안 온다. 오늘도 그랬다. 끝인가요? 네. 굉장히 단절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기를 읽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시험을 마치고라는 일기죠? 네, 맞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오늘은 시험을 마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지만 평균 92라고 아빠가 그러셨다. 평균 98인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꼭 어른들은 우리들 시험에도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책도 발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책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책들보다도 형편없으니까. 공부들도 지금 우리보다 더 못했을 것인데 왜 신경질을 부리시는지. 뭐 엄마 아빠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평균도 좋지 않으면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시험이다. 라고 폐륜적인 얘기를 적었네요. 선생님이 써주신 코멘트도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표현이 잘못됐구나. 어른들의 관심 없이는 지금의 고은이도 없단다. 이게 저의 일기장 중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일기입니다. 너무 웃겨. 긴 분량의 일기고 고은 씨 성격이 보이는데요?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지 날씨도 눈 오는 거 빼고 다 체크를 했어요. 기분에 대한 날씨인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날씨가 해 뜨고 구름 가리고 구름 끼고 비 오고 다 골랐더라고요. 너무 웃깁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고은 씨의 일기에 대한 내용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씨 두 번째 신청곡은 뭔가요? 네, 검정치마의 빅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빅 러브 듣고 왔습니다. 네, 고은 씨 혹시 이 노래도 그냥 좋아서 선곡을 하셨나요? 네, 제가 검정치마를 좋아해서 이 노래와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 두 곡을 선별해 봤는데요. 네, 갑자기 말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고은 씨 일기를 읽었는데 너무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3학년 때 혹시 사춘기가 왔나요? 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춘기가 좀 일찍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건방진 일기를. 아니, 너무 웃겨요. 저는 시험을 마치고라는 얘기가 너무 웃긴데 너무 길게 쓴 게 진짜 웃겨요. 여기서 선생님도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표현이 잘못됐구나. 어른들의 관심이 없이는 지금의 고은이도 없단다. 이렇게 쓰셨어요. 애가 굉장히 모난 상태였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 때 왜 저렇게 썼는지? 그냥 뭐 일기에 있는 그대로 아닐까요? 저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맨날 뭐 그때도 라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라떼는
몇 점에 몇 점 음. 받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네. 아니 그 제가 또 늦둥이라 음. 엄마 아빠와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인데 그러면 완전 옛날 책을 갖고 공부를 하셨을 터인데 자꾸 저한테 자기 때는 몇 점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게 초등학생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제 초등학교 일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솔직하게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저 너무 솔직하죠. 그냥 필터링 없이. 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저 그리고 남의 일기장을 한번 다른 친구 초등학교 때 일기장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일기장을 정말 처음 봐서 너무 재밌고 제가 보통 초등학생들은 무슨 일기를 쓰죠? 그냥 뭐 대충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 재밌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근데 뭔가 그래도 되게 뭐랄까 생각이 깊었던 친구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평균이 92점이면 굉장히 높은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이제 부모님이 아마도 98인 애들과 비교를 하셨나 봅니다. 더 잘하라고 하셨겠죠. 그쵸, 그죠? 그쵸. 저 그리고 또 우산이라는 그 일기장도 굉장히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 징크스라는 단어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애가 어렸을 때 대체 어휘력이 좋았나 봐요. 책을 지금은 많이 말을 잘 읽으셨나? 못하는. 그건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뭐 고은 씨는 제가 사실 이번 코너에서 키워드를 정해봤는데 징크스 그리고 시험이에요. 네. 혹시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징크스가 있습니다. 저 어떤 거요? 별건 아닌데 네. 이게 연필로 필기를 하다가 조금 틀려가지고 안 지우고 그냥 대충 덮어 써서 넘어가면 그 뒤에 꼭 다른 걸 대차게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지우개를 써야 되는? 시험 아니면 그냥 그냥 필기할 필기할 때. 때? 그래서 지우개를 안 쓰려고 이렇게 머리를 썼다가 결국엔 꼭 지우개를 쓰게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되게 귀여운 징크스인데요, 그거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 때는 우산을 가져가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져가면 비가 온다라는 징크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징크스인가 싶긴 한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저는 생각해보면 징크스? 저는 딱히 징크스라고 생각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중요한 시험 보거나 그럴 때 괜히 그냥 약간 막 기도를 하거나 뭐 허벅지를 꼬집거나 약간 그런 거는 있는데 딱히 징크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네.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시험인데요. 고은 씨는 시험 성적이 좋으셨었나요? 아니요. 뭐 좋았던 적이 없으신가요? 시험 음, 성적은 네. 항상 저조했습니다. 항상 저조하셨다고요? 항상.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 5년간의 대학 성적을 보자면 항상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네.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그러면 혹시 뭐 저는 약간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당당하게. 근데 그때 꼭 친구들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연필에 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시험을 잘 본다. 막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혹시 고은 씨 초등학교에서는 안 그랬나요? 약간 공부 잘하는 애 머리카락을 뽑아서 연필에다가 붙여가지고 시험을 보면 이런 거 없었나요? 없었군요. 그냥 네.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시험 끝나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아. 답을 맞춰보는 그 정도밖에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근데 갑자기 이 말 하고 나니까 제가 되게 이상해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니까 믿을 수 있죠. 저는 안 믿었어요. 에? 저는
다른 친구들이 제 머리카락을 빼간 거니까 그때도 저는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예민했거든요. 제발 내 머리카락 좀 빼가지 말라고 하면서 네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징크스랑 시험에 관해서 뭔가 감동적인 모먼트를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딱히 그런 게 없네요. 감동이요? 네 감동적인 일화가 네 없네요. 교훈도 없네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잠시 고은 씨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신청곡은 뭔가요? 고은 씨? 네. 검정치마의 Love is All입니다. 네,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코너 2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코너 2는 나의 주간일기 시간입니다. 원래는 주간에 작성한 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고은 씨가 최근에 쓴 일기가 6두 문자로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못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고은 씨? 그게 제가 원래 일기를 잘 쓰지 않는데 네. 일기를 써보려고 일기 어플을 유료 어플을 구독했거든요. 유료까지. 네. 결심을 하고 샀는데 그게 그래도 한 2, 3년 전 일인데 일기 쓰는 거요? 네. 오래됐네요. 최근인데.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일기를 쓴 걸 봤더니 네.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바에서 쌓였던 그런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네, 저만 보다 보니까 욕도 막 써있고 네. 그래가지고 일기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그날 유료로 이제 사고 하루만 일기를 쓰고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 무렵에 일기를 쓰긴 썼는데 나머지는 뭐 무슨 물론 정상적인 일기도 많고 주로 일기에 뭐 그날 있었던 일보다는 결심이나 다짐 같은 거를 적어 정말요? 놓는데 유독 그 무렵에는 육두문자가 남발되었던 것으로.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하는데 저도 일기를 쓸 때는 거의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만 쓰거든요. 맞죠. 왜냐면 너무 화가 나서 일기에다가 막 그렇게 쓰면은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일기는 조금 거짓말이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살 넘어서부터는 일기를 되게 솔직하게 써요. 저만 보는 일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화가 나거나 뭐 울적할 때 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거운 일 있을 때 일기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나 우울한 일밖에 없었나?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과연 일기를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도배를 해도 되나? 고은 씨랑 저처럼. 그래서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이런 부정적 감정이 역시 우리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삶과 문화 오피니언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매일매일 불평일기를 써보자라는 글에서는요. 고은 씨가 쓰는 그리고 제가 쓰는 일기 방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문득 튀어나오는 그런 불만스러운 감정이나 그런 불평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을 해뒀다가 그걸 그냥 저녁에 일기 쓸 때 한번 쭉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회 초년생이 매일 업무를 보다가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뭐 상황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꾸준히 3개월 동안 기록을 했을 때 그 쌓인 일기를 쭉 다시 돌려보면은 그 안에 어떤 맥락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날 일이 뭔가 안 맞아, 오늘 너무 기분 안 좋았어 하고 그냥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쭉 일기를 써서 이제 이어붙이다 보면 그 이제 거기서 느끼는 안 맞다의 핵심 줄기가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담당 업무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업종 자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 관계 문제인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명료하게 구체화하고 다음에 어떤 선택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네, 이런 글이었거든요. 혹시 이걸 들어보셨을 때 고은 씨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기를 한번 3개월간 지속해서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그건 좀 그런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3줄이라도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전 뭐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의 일기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일기와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겠다. 그런 해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코너 지금 잠깐 마치고 다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고은 씨의 추천곡 뭐죠? 샘킴의 메이크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생김의 메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주간 일기 시간에 읽어드린 일기를 이제 읽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고은 씨의 일기가 육두문자로 도배되어 있는 관계로 네, 제가 한번 2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졸업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 다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고은 씨도 최근에 졸업을 하셨죠?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네. 혹시 뭐 졸업과 관련한 일화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일단 음. 친구들이 제가 18학번이고 한번 휴학을 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휴학을 안 한 친구들은 다 졸업을 재작년에 작년에 다 했었는데 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와서 이제 저희 졸업식 포토존 거기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려고 이제 줄을 서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친구 둘이 뭘 나무에 엮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 알아봤는데 네. 나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줄에 들어와서 깜짝 놀래켜주더니 자기 못 봤냐고 저기 현수막 걸었다면서 봤는데 제가 식물자원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 짓는 사진을 네네. 모네 맞나? 뭐네? 미술 작품 말하시는 네네 건가요? 모네. 네, 아무튼. 어쨌든 농사 짓는 그 그림을 인용해서 저를 거기 합성해 놨더라고요. 근데 플랜카드 같은 거 미리 막 허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졸업 시즌에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합니다. 네. 혹시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사진 좀 넣게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 어떤 사진일지. 그러면은 이미 친구들 졸업을 했는데 이제 고은 씨 졸업식에 축하를 해주시러 오셨군요. 그러면 네.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부모님은 원래 오시려고 했다가 네. 제가 작년 친구들 졸업식에도 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느낌? 그 졸업식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친구들끼리만 그냥 간단하게 와서 진짜요? 사진 찍고 가고 학교도 뭐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했어요. 졸업 정말요? 시즌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고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진짜 안 오셨거든요. 근데 웬걸 가서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첫 졸업식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야 했나 라는 후회가 좀 되지만 네.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학위증 같은 것도 꽉끼리 묶어서 이제 받은 거죠? 네. 그죠? 누가 주셨어요 혹시? 과사 교수님? 학회장? 진짜요? 저희는 막 뭐지? 저희 학과 전통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동기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주셨거든요. 학위증 이렇게 전달할 때. 그냥 혹시 교수님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진짜요? 저희는 또 교수님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졸업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단과대가 과가 한 10몇 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실 큰 대형 강의실에서
학과 대표로 상 받는 사람 몇 명만 한두 명만 참석해서 아, 그분들은 이제 교수님한테 받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아, 그러시구나. 저희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됐군요. 그러면 뭐 졸업에 대해 저는 근데 졸업할 때 조금 뭔가 막 떨리기도 하고 좀 뭉클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감정은 못 느끼신 건가요? 전혀 전혀요? 그냥 아, 이제 약간 대학 생활이 어쨌든 끝이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끝났다. 음. 집에 가야 된다. 요 정도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걱정이나 뭐 다른 그런 감정들은 없으셨나요? 즐겁던데요? 정말요? 네. 그냥 마냥 즐거우셨구나. 아, 예. 저는 졸업식에 좀 뭔가 시원섭섭하고 그리고 학위증 받고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소감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뭐 4년 동안 고생했고 갑자기 사랑한다 하면서 막 갑자기 하트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울컥했거든요, 되게. 갑자기 울컥? 다시 눈물이 차오를 것 같은. 되게 저랑 다른 감정을 느끼셨군요. 같은 졸업식이었지만.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고은 씨는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계획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자격증 여러 개 취득해서 그냥 사기업에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관련 학과와 같은 계열의. 그럼 뭐 혹시 뭐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곧 생길 예정? 네네네. 있으세요? 2주 후에? 2주 2주인가 3주 뒤에 컴활 봅니다. 1급? 네. 와, 그거 엄청 어렵다는데. 괜찮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어떡해요?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질렀어요. 아, 일단 질렀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어제까지 술을 달리신 아직 숙취가 채 끝나지 않은 고은 씨의 모습.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고은 씨 혹시 뭐 2023년이 지난 지 좀 됐지만 뭐 새해 소망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새해 소망은 아무래도 취업이 아닐까. 취업. 취업을 해서 자취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 빨리 아직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 않나요? 그건 그런데 네.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을 해버렸어요.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주말에 집 갈 때. 근데 저는 요즘에 편하던데. 편하긴 한데 네. 편하고 좋은데 네. 뭐랄까 아, 싫어서 나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딱 그 느낌이구나. 네. 네. 근데 고은 씨, 혹시 저는 갑자기 또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이제 새내기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대학 생활에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일단 재수강할 걸 안 만드는 게 가장 큰. 저는 졸업식 전까지도 재수강을 했거든요. 계절 학기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네요. 네. 그럼 나중에 1학년 때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무 놀지는 말아라. 아, 너무 놀지 말아라. 많이 노셔가지고 재수강을.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졸업 조언? 새내기를 위한 어떤 그냥 뭐 조언? 뻔한 조언. 방학 때 자격증 꼭 따고. 되게 미래 계획적으로 살아라. 네. 혹시 뭐 CC를 추천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CC는 추천합니다. 진짜요? 예. 어떻게 보통 다들 하지 말라고 하던데. CC는 뭐 일단 대학교 규모가 중요하겠지만 CC는 다른 과면은 다른 과면은 네네 과 CC는 하지 마시고 과 CC는 절대 안 된다. 절대 피해라. 근데 저도 이거는 동감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켜보면
그쵸? 결국에는 다 이렇게 안녕하게 돼가지고 네, 꽈씨씨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죠. 맞아요. 저는 뭐 새내기한테 저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너무 놀지 말고. 근데 사실 보은 씨도 저도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 수업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아쉬워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학 생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 그래도 나오셨잖아요.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기회를 봐서. 기회를 봐서 네. 혹시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궁금합니다. 자꾸 얼음이 드시네요. 땡.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엄마 아빠한테 영상 편지라도. 영상 편지. 저 카메라를 보고 말하면 될까요? 네. 이상한 영상 편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가지. 강아지가 이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프죠 요즘. 네, 아팠어요 잠깐. 근데 아빠가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에게 영상 편지를. 네, 해주세요. 아빠, 나 없을 때 몰래 간식 주지 말고 주지 마. 집 가서도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안 들으시니까. 진짜요? 혹시 가지한테 할 말은 없나요? 가지랑은 저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까지? 네. 어떤 약속이죠? 가지한테 맨날 밤에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귀에 대고. 어떻게? 가지는 너무 오래 살아서 네. 기네스북에 오를 강아지가 될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멍스라이팅이에요. 네. 멍스라이팅. 아무튼 가지는 기네스북에 오를 거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고은 씨가 추천해주신 뭐죠? 적재의 픽스미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적재의 픽스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6번째 방송은 게스트와 함께해서 더욱 알차고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은 씨, 오늘 네. 방송이 어떠셨나요? 너무 네. 즐겁고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봐서요. 네. 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